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점심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뭐 다행인 건 제가 말이 빨라서 그걸 좀 위안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국인의 방한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KETA의 일부 면제 조치입니다. 재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자는 국경과 출입국 관리 핵심 도구입니다만 과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북한과 수교 경쟁을 벌인 사실이 있죠. 그 과정에서 무비자 국가를 대단히 많이 늘렸습니다. 서로 수교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국이 현재 112개국에 이릅니다. 유엔이 미승인한 나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지구상에 200여 개 국이 있으니까 절반 넘는 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국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인 것이죠. 이 숫자는 그 무비자국이 미국은 40개국, 일본은 68개국, 대만 65개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교 과정에서 무비자를 해놓은 것을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다시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 112개국 국가에 대해서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 허가제 KETA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ETA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제도는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이나 영국, 일본도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제도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무비자 대상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사려면 원래 비자가 없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ETA라는 제도로 전자적으로 우리 법무부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루 이틀 내에 그걸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답을 불허 결정이 나면 아예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이런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제반 설명이고요. 저희는 1년 반 동안 이 KETA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부는 2023년, 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서 KETA 제도를 크게 개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입국자의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22개국의 국민에 대해서 한국 방문의 해 동안, 즉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면제되는 22개국 국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KETA 대상이 112개국이니까 그 중에서는 한 20% 안짝의 수치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평균 입국자 수 기준으로 볼 때는 무사증 국가 전체 입국자의 약 8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치는 대한민국의 입국이 외국인 관광을 위한 입국이 훨씬 쉬워지게 하면서도 입국 거부율 1% 등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불체자 발생 등 엄정한 체류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KETA 관련해서 신청 언어의 다양화, 지금은 2가지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8개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을 2년에서 한 번 받으면 요즘에 2년이면 되거든요. 3년으로 늘리는 등 불편 없이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한 국경 관리, 그러니까 불체자라든가 내국인의 어떤 안전이 문제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서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환승 무비자 복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3가지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자가 있어야 들어오는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승국으로 거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운용되어 왔었거든요. 그게 코로나19로 중단됐었습니다. 그거 복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전자 비자를 발급하는 대상이 조금 특혜라기보다는 조금 편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단체 전자 비자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사증 발급 기간을 현재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하루나 이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서 지역 국가 관할 없이 전자 비자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체 가능성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를 병행해서 여기서 쉬거나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취지는 일하지 않아도 1, 2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K-팝 등 우리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 청소년에게 K컬처 연수 비자, 그러니까 부모님 대동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자를 좀 쉽게 내주는 그런 비자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자 비자를 병원 같은 데서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이제 전자 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 기관, 여기서 하는 것인데 이게 현재 27개 기관인데요. 이걸 5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해서 의료 관광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작은 겁니다만 한국 방문 우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출입국 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거거든요. 심사대를 편하게 이용해 준다든가 하는 거. 그것을 지금 현재는 5년간 국내 구매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에 1억 이상 예치한 외국인 등으로 한정했었는데 이번에 1회 방한 시에 구매 실적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방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